이 사람은 나랑 영혼이 통해. 맨날 양말이나 빨고 똥오줌이나 치우는 네가 내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 한미애, 거울 속 당신 꼴 좀 봐. 베란다에 걸려 겨우내 바짝 마른 북어 같다고. 물기라곤 하나도 없이 뻣뻣하게 굳어서는 아주 볼품이 없어. 이태성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녹슨 톱날처럼 32평 남짓한 전세 아파트 거실 공기를 불쾌하게 썰어댔다. 공기 중에는 한미애가 방금 끓여낸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배어 있었다. 멸치 육수에 달큰한 겨울물을 숭덩숭덩 썰어 넣은 구수한 냄새였지만 남편의 그 독설 한마디에 산산이 조각나 흩어지고 말았다. 국자를 쥔 한미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거칠기 짝이 없는 손이었다. 찬물과 세제를 달고 사느라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붉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문질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거무튀튀한 때가 박혀 있었다. 그건 그저께 중풍으로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뒤처리를 하다가 남은 흔적이자 어제 세탁비를 아끼겠답시고 온 가족의 두꺼운 겨울 패딩을 베란다에서 손빨래하며 얻은 훈장이었다. 내 말 안 들려? 곰처럼 굴지 말고 대답 좀 해. 이태성이 짜증 섞인 손짓으로 대리석 식탁을 톡톡 두드렸다. 받침대도 없이 맨바닥에 닿은 손가락이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한미애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잦은 술자리로 인해 푸석하게 부은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자에게로 향했다. 정다은. 한미애가 바짝 마른 북어라면 정다은은 백화점 식품관 진열대에 놓인 탐스러운 복숭아 같았다.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카디건 위로 드러난 쇄골은 매끄러웠고 온몸에서는 값비싼 시트러스 향수 냄새가 났다. 한미애가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를 지날 때마다 숨을 죽이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던 바로 그 냄새였다. 지금 정다은은 눈가에 잔주름 하나 없는 그 커다랗고 무고한 눈망울로 한미애를 겁먹은 듯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자신이라는 듯이. 언니, 태성 오빠 탓하지 마세요. 정다은의 목소리는 갓 쪄낸 찹쌀떡처럼 찰지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옥구슬처럼 관리받은 고운 손을 뻗어 이태성의 손등을 살포시 덮었다. 이태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지자 그녀는 오히려 더 단단히 그 손을 쥐었다. 제가 나쁜 거예요. 제 마음이 제 뜻대로 안 돼서 하지만 저 정말 돈 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첩이라는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태성 오빠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요. 안쓰럽다. 한미애는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덜 익은 고구마를 물도 없이 통째로 삼킨 것처럼 목구멍이 꽉 막혀오며 통증이 느껴졌다. 10년 전이 떠올랐다. 그때 이태성도 똑같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나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노라 맹세했었다. 짜장면 한 그릇값에도 벌벌 떨던 그 남자를 한미애는 하루에 식당 설거지부터 동대문 옷대기까지 쓰리잡을 뛰어가며 뒷바라지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키고 이 아파트를 장만하게 하고 밖에서 번듯하게 진정한 사랑 타령이나 하는 지금의 이태성을 만들어낸 건 바로 한미애였다. 안쓰러워. 한미애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래를 한 줌 씹은 듯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다. 뭐가 안쓰러운데? 매일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게 안쓰러워? 아니면 양말 한 짝 제 손으로 빨아본 적 없는 게 안쓰러워? 그것도 아니면 노모가 3년째 똥오줌을 받아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인데도 명절 때만 문 열고 들어가서 절 한 번 올리면 효자 소리 듣는 그 팔자가 안쓰럽다는 거야? 그만해. 이태성이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한미애, 말 함부로 하지 마. 다은이는 당신이랑 차원이 달라. 예술 때 나온 여자야. 내 정신세계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근데 당신은? 입만 열면 돈, 기저귀, 분리수거 당신이랑 있으면 내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기분이야. 감옥. 한미애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다. 입꼬리가 비틀리며 울음보다 더 처참한 미소가 지어졌다. 지난 10년의 헌신이 그에게는 감옥이었구나. 그때 정다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이태성의 가슴을 정확히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언니, 저 경멸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 정말 바라는 거 없어요? 오빠 월급 통장도 필요 없고 이 아파트 명의도 욕심 안 내요. 그냥 오빠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파출부 아니 가정부처럼 부려먹으셔도 좋아요.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 째깍 이 사망한 결혼 생활의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다. 이태성은 긴장한 눈으로 한미애를 노려보았다. 예전처럼 바가지를 긁으며 악을 쓰거나 달려들어 다은이 머리채라도 잡을까 봐 잔뜩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는 머릿속으로 다은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독한 말로 이 억척스러운 아줌마를 쏘아붙일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미애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눈동자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빛마저 꺼져버리고 그 자리에 깊고 어두운 웅덩이만이 남을 때까지. 그 절망은 악을 쓰는 히스테리가 아니었다. 한겨울 한강물처럼 차갑고 바닥을 알 수 없는 고요한 체념이었다. 돈은 필요 없다. 이거지? 한미애가 나직이 물었다. 정다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가 소름 끼치도록 맑았다. 네, 전태성 오빠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니까요. 돈으로 저희 사랑을 모독하지 마세요. 그래, 좋아. 한미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좋아라는 한마디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다. 이태성과 정다은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둘 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다.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한미애가 다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식칼도 가위도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낡고 두툼한 노트 2권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표지가 달아 하얗게 일어난 남색 가계부였고 다른 하나는 병원에서 나눠준 간병 일지였다. 색색의 인덱스 스티커가 빽빽하게 붙어 있어 옆에서 보면 마치 부풀어 오른 샌드위치 같았다. 탁! 한미애는 그 2권을 정다은 앞대리석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충격으로 먹다 남은 된장찌개 국물 몇 방울이 튀어 정다은의 그 비싼 아이보리색 카디건에 흉한 얼룩을 남겼다. 진정한 사랑이고 돈도 필요 없다니 몸으로 때우는 건 자신 있겠네? 한미애는 간병 일지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말투는 마치 인수인계를 하는 수간호사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이건 어머니 간병 매뉴얼이야. 매일 새벽 5시 30분, 욕창 방지용 체위 변경. 등 두드리기 20분 필수. 1분이라도 덜하면 폐에 가래가 차서 숨 넘어가셔. 6시에는 기저귀 교체. 참고로 어머니 요즘 장이 안 좋아서 변이 묽어. 물티슈 쓰면 발진 생기니까 반드시 미지근한 물 떠다가 거즈 수건으로 닦아드려야 해. 정다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코를 막았다. 마치 그 노트에서 냄새라도 나는 것 같았다. 한미애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기관총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쏟아졌다. 아침 식사는 유동식만 가능해. 밥이랑 나물 갈아서 미음으로 만드는데 온도는 정확히 40도. 뜨거우면 식도 데이고 차가우면 설사하셔. 삼킴 장애가 있어서 밥 먹이는 데만 45분 걸려. 잘못해서 살에 들리면 바로 석션기 써야 하는데 목구멍 안으로 튜브를 12cm는 쑥 집어넣어야 해. 그 꿀렁거리는 손맛. 사랑의 힘이면 금방 배우겠지? 아, 그리고 이거. 한미애는 남색 가계부를 펼쳐 붉은 글씨가 빼곡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태성 월급 매달 25일, 세후 380만원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매달 120, 어머니 병원비랑 기저귀 값 고정 지출 80, 관리비 30. 시동생 아직 대학생이라 매달 50만원 용돈 보내야 해. 안 보내면 전화해서 쌍욕하는 거 알지? 시누이는 이혼해서 애 둘 데리고 사는데 심심하면 돈 빌려달라고 찾아와서 아파트 입구에서 들어눕는 게 특기야. 한미애의 시선이 칼날처럼 이태성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 정다은의 흔들리는 동공에 박혔다.
계산해보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이 350만 원이야. 남은 30만 원으로 새 식구 밥 먹고 차비하고 경조사 챙겨야 해. 아, 참 우리 태성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 수입 맥주 한 캔에 5천 원씩 하는 거 알지? 돈 필요 없다며? 명분도 필요 없다며?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이 마이너스 인생 어디 한번 잘 메꿔봐. 이태성의 얼굴이 붉은 돼지 간처럼 달아올랐다. 그는 집안 경제 사정이 이 지경인 줄 꿈에도 몰랐다. 그저 자신의 월급이면 충분히 먹고 살고 저축도 꽤 하는 줄로만 알았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매달 갖다 주는 돈이 얼만데 겨우 그거 남는다고? 내가 뒤로 빼돌린 거 아니야? 한미애는 10년을 함께 산 저 남자가 구역질 나도록 혐오스러웠다. 이제는 변명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직접 살아보면 알겠지? 한미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10년 전 시집 올 때 부푼 꿈을 안고 들고 왔던 그 가방이었다. 이제 그 안에는 그녀의 찢겨나간 자존심만이 담길 예정이었다. 옷장을 열어보닌 옷 몇 벌만 챙겨 넣었다. 몇 년 전 아울렛 매대에서 산 칙칙한 색깔의 니트와 바지들 뿐이었다. 작년 생일, 이태성이 회사 부부 동반 모임에 데려가려고 억지로 사줬던 비싼 코트는 건드리지도 않았다. 낡은 패딩이 창피하다며 던져주었던 그 옷. 그녀는 그 코트를 옷걸이에 그대로 걸어두었다. 지난 10년의 허영과 껍데기를 모두 그곳에 벗어두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화장대에 놓인 부부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한미애는 눈이 휘어지게 웃고 있었고 이태성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액자를 탁자 위에 엎어버렸다. 탁! 둔탁한 소리가 났다. 마치 이 결혼 생활에 관 뚜껑을 닫는 못질 소리 같았다. 한미애가 트렁크를 끌고 거실로 나왔다. 드르륵, 드르륵.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이태성과 정다은은 아직도 식탁 앞에 굳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너 지금 어디가? 이태성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출소라도 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나갈 거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한미애는 현관 앞에서 멈춰섰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 불빛이 그녀의 메마른 눈가를 비췄다.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친정 엄마였다. 엄마.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한미애의 목소리가 왈칵 젖어들 뻔했지만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 삼켰다. 응,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응. 지금 갈게. 걱정 마, 나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 전화를 끊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현관 공기였지만 그건 자유의 냄새였다. 이태성. 한미애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뱉은 말 기억해. 이 집, 이제 당신 거야. 그리고 저 대단한 사랑도 당신 거고. 부디 그 사랑이 똥오줌이랑 카드값 앞에서도 영원하길 빌게. 띠리릭.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무거운 현관문이 닫혔다. 늘 무릎 나온 잠옷 차림으로 주방을 서성이다 옷에 음식 냄새가 배어있던 그 여자, 한미애는 그렇게 사라졌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태성은 닫힌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그 자리를 분노로 채워 넣었다. 그는 다은을 보며 세상 다정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신경 쓰지 마, 미친 여자야. 차라리 잘 됐어, 다은아. 이제 우리 둘뿐이야. 방해꾼도 없고 얼마나 좋아. 정다은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지만 시선은 자꾸만 식탁 위에 놓인 두툼한 간병 일지와 가계부로 향했다. 왠지 모르게 그 두 권의 노트가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괴물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집안 가장 깊숙한 방,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안방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으아!
아, 애미야. 어디 갔어? 축축해. 똥 쌌어. 아. 노인 특유의 뭉개진 발음과 짐승의 포효가 뒤섞인 소름 끼치는 절규였다. 이태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평소 같으면 한미애가 벌써 따뜻한 수건과 새 기저귀를 들고 뛰어 들어갔을 타이밍이었다. 능숙하게 어르고 달래며 냄새나는 뒤처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비명은 점점 더 커졌고 쿵쿵거리며 침대 난간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노크 소리처럼 들려왔다. 태태성 오빠? 정다은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안방문을 바라보았다. 저거 어머님 소리야? 이태성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정다은을 바라보며 애써 효자 코스프레를 하려 했다. 다은아, 엄마가 좀 편찮으셔서 그래? 원래 미애가 다 하던 건데 나는 할 줄 모르거든. 스멀스멀 방문 틈으로 냄새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오래된 곰팡내와 갓 배설한 인분의 역한 냄새가 섞여 거실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다은의 몸에서 나던 상큼한 시트러스 향기도 식탁 위 된장찌개 냄새도 순식간에 집어삼킨 악취였다. 정다은은 코를 틀어쥐었다. 속이 울렁거려 당장이라도 토가 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이태성을 쳐다보았다. 내가 가봐. 이태성이 쥐어짜듯 말했다. 시선은 다은의 눈을 피한 채 허공을 맴돌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가장의 위험을 찾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형편없었다. 다은아, 너 아까 그랬잖아. 명분도 필요 없고 이 집에서 뭐라도 돕고 싶다고. 나 지금 미에 나간 충격 때문에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같은 여자끼리 내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들어가서 좀 봐줘. 저요. 정다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하이힐 굽이 바닥에 말라붙은 밥풀 하나를 지식였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 끈적하고 불쾌한 감촉에 정다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보이는 그 방문을 손가락질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태성을 쳐다보았다. 태성 오빠, 저는 오빠를 사랑하러 온 거지 간병인 노릇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저런 걸 어떻게 저보고 만지라고 해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은 한층 더 커졌다. 쿵 하고 무언가 둔탁한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 아, 똥. 뜨거워. 미애야. 이태성은 더 이상 신사다운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점점 더 독해지자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는 정다은의 가느다란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옥처럼 하얗던 그녀의 피부에 붉은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잔말 말고 들어가. 미애가 있을 땐 집에서 이런 냄새 난 적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지금 그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나 같은 남자가 들어가서 똥오줌이라도 치우라는 거야? 빨리 들어가. 나 사랑한다며? 나 돕고 싶다며? 이 정도 일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사랑이야. 정다은은 이태성의 힘에 밀려 반강제로 방문 앞까지 끌려갔다. 이태성이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눈에 보일 듯한 누런 악취가 안개처럼 확 덮쳐왔다. 그 순간 정다은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태성의 말로는 늘 자애롭고 조용하시다던 노모가 침대 모서리에 반쯤 걸쳐진 채 누런 배설물이 잔뜩 묻은 기저귀를 손에 쥐고 미친 듯이 허공에 휘두르고 있었다. 침대 시트며 벽지, 심지어 머리맡에 놓인 낡은 가습기 위까지 사방이 온통 오물투성이었다. 우회해. 정다은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위장 속에 남아있던 소화되지 않은 파스타가 신물과 함께 섞여 올라와 이태성의 옷 위로 그대로 쏟아졌다. 11월의 서울, 바람 끝에는 이미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한미애가 집을 나간 지 3주가 지났다. 일산에 위치한 이 32평짜리 아파트는 한때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던 중산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거대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거실 구석에는 미쳐버리지 못한 배달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먹다 남은 치킨 뼈에는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피어올라 시큼한 쉰내를 풍겼다. 현관문에는 관리비 독촉장이 노란 부적처럼 3장이나 덕지덕지 붙어 이 집의 몰락을 비웃고 있었다. 이태성은 소파에 파묻혀 있었다. 휴대폰 액정 불빛이 수염이 덥수룩한 그의 얼굴을 비췄다. 퀭하게 들어간 눈, 핏발선 눈동자는 그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징 하고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었지만 그는 자학하듯 화면을 밀어 확인했다. 입금 알림이 아니었다. 출금 실패 알림이었다. 계좌 잔액 부족으로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이자 120만 원이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금 바랍니다. 그 문자가 사라지기도 전에 화면 상단에 신우이 이미경의 이름이 떴다. 이태성의 손가락이 움찔거렸다.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 벨소리는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끈질기게 울려댔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다. 얘야, 이태성.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오늘이 며칠인데 빌려가기로 한 200만 원이 아직도 안 들어와? 너 그 불효한테 홀려서 이제 핏줄도 안 보이니? 내가 경고하는데 그 꽃뱀년이 돈 안 내놓겠다고 버티면 나 지금 당장 너네 아파트 입구에 가서 현수막이라도 걸 줄 알아. 이태성은 현기증을 느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그는 쉰 목소리로 악을 썼다. 누나, 나도 돈 없다고. 미애가 나가면서 집에 있던 예금 다 털어갔어. 나 지금 엄마 기저귀 살 돈도 간당간당해. 뭐라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곧이어 더 큰 고함이 터져나왔다. 한미의 그년이 돈을 들고 날랐다고? 그럼 지금 붙어먹은 그녀는? 그 젊고 예쁘다는 년 말이야. 걔한테 내놓으라고 해. 지 입으로 돈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된다며? 이태성은 힘없이 팔을 떨구었다. 휴대폰이 먼지 구덩이인 카페트 위로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정다은에게 돈을 달라고? 그는 고개를 돌려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정다은을 바라보았다. 고작 3주 만에 탐스럽던 복숭아는 썩어버렸다. 기름 얼룩이 묻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떡진 머리를 대충 틀어 올린 정다은. 공들여 관리하던 네일아트는 2개나 부러져 흉한 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도 전화 내용을 다 들은 것이었다. 태성 오빠. 정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뭐라고 했어? 집에 돈이 없다고? 이태성은 입을 달싹이며 변명하려 했다. 다은아, 그게 아니라 잠깐 융통이 안 되는 거야? 다음 달 월급 나오면 380만 원. 정다은이 코웃음을 쳤다. 태어나서 들은 농담 중 가장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먹던 컵라면 그릇을 바닥으로 쳐버렸다. 벌겋고 미지근한 국물이 식탁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이 집안이 피를 흘리는 것 같았다. 이태성, 이 사기꾼 새끼야. 임원이라며? 모아둔 돈 많다며? 겨우 월 380. 내가 예전에 매달 사던 가방값도 안 되는 돈으로 똥칠하는 내 엄마의, 거머리 같은 내 누나의, 대학생 동생까지 먹여 살리라고? 정다은은 반쯤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 남색 가계부를 집어 이태성의 얼굴에 내던졌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콩나물 2,000원, 두부 1,500원 저 아줌마가 10년을 이런 꼴로 살았다고? 나보고도 그렇게 살라고? 꿈깨. 가계부 모서리에 눈가를 맞은 이태성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반항하지 못했다.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빼곡한 숫자들 사이로 마트 마감 세일 코너에서 500원이라도 아끼겠다고 다른 아줌마들과 몸싸움을 하던 한미애의 구부정한 등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때는 그게 창피했다. 궁상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건 궁상이 아니었다.
그건 온몸으로 현실의 홍수를 막아내던 피와 살로 쌓아 올린 둑이었다. 그 둑 뒤에서 자신은 안전하게 성공한 가장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둑은 무너졌다. 홍수는 그를 덮쳤고 정다은의 허상뿐인 사랑도 함께 쓸어가 버렸다. 서울 강남구 최고급 요양병원의 직원 휴게실. 통유리 창밖으로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맑은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한미애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끝부분에 살짝 컬을 넣어 세련된 밤색으로 염색을 했다.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남색 유니폼 가슴팍에는 수석 요양보호사 한미애라는 명찰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잠을 쫓기 위해 억지로 들이키던 믹스 커피가 아닌 은은한 캐러멜 향이 감도는 핸드 드립 커피가 들려 있었다. 한 선생님, 방금 302호 보호자분이 감사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어르신이 욕창 없이 편안해 하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래요. 젊은 간호사가 존경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예쁜 카드를 건넸다. 한미애는 미소 지으며 카드를 받아 들었다. 입꼬리에 걸린 미소에는 비굴함도 눈치도 없었다. 오직 전문가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흘렀다. 지난 10년, 집구석에서 시어머니를 수발하며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이태성이 그토록 혐오하던 똥오줌 치우던 경험은 이곳에서 천금을 줘도 못 사는 전문 기술이 되었다. 그녀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했고 실전에서 다져진 노련함으로 금세 이 병원의 에이스가 되었다. 월급은 예전 식당 알바의 5배가 넘었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이제 온전한 자신의 시간이 생겼다. 퇴근 후에는 꽃꽂이를 배우러 가거나 서점에 들러 조용히 책을 읽는다. 누구도 밥 다 됐냐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돈을 어디다 썼냐고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디는 여전히 굵었지만 손톱은 단정하게 다듬어져 옅은 영양제가 발라져 있었다. 손톱 밑에 박혀있던 그 검은 때는 그 지긋지긋한 집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 미애야. 등 뒤에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미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휴게실 입구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태성. 고작 한 달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던 고급 양복은 쭈글쭈글하게 구겨져 몸에 걸쳐져 있었고 기대는 김치 국물인지 모를 얼룩이 묻어 있었다. 며칠은 안 감은 듯한 머리는 기름에 떡져 있었고 눈동자는 주인 잃은 개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나가던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한미애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소매를 우아하게 정리했다. 마치 낯선 환자를 대하는 듯한 차분한 눈빛이었다. 여긴 직원 휴게실입니다. 외부인은 나가주세요. 이태성이 털썩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 점잖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그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엎드렸다. 미애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태성은 콧물 눈물을 쏟으며 한미애의 바짓단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집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엄마가 당신만 찾아. 지금 엉덩이가 다 짓물러서 썩어가는데 당신만이 엄마 살릴 수 있어? 그리고 나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 다으니 그녀는 밥도 할 줄 모르는 미친년이야. 미애야,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 월급 통장 다 당신한테 맡기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을게.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잖아. 한미애는 반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더러운 손을 피했다. 그녀는 한때 우러러보았고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씌워주었던 후광이 벗겨진 그는 생활의 무게에 짓눌린 비겁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주마등처럼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신혼 첫날 밤의 맹세, 시어머니가 처음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었을 때 도망치던 그의 뒷모습,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눈 오는 날술을 마시러 갔던 그, 심장을 후벼 파던 그 기억들이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않았다. 이태성 씨.
한미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휴게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무릎을 굽혀 그와 시선을 맞췄다. 눈빛에는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집은 단 한 번도 내 집인 적이 없었어. 그건 당신 집이고, 당신 엄마고, 당신 빚이야. 난 그저 10년 동안 무보수 파출부로 일하다가 이제야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한 것뿐이라고. 한미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정다은 씨가 진정한 사랑이라며? 사랑은 위대하다며? 그럼 그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버텨봐. 사랑이 밥도 먹여주고 욕창도 낫게 해주겠지? 안 그래? 보안 요원님, 여기 외부인 좀 내보내주세요. 한미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등 뒤에서 이태성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곧 자동문이 닫히며 차단되었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와 늦가을의 청량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파국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태성이 넋이 나간 채 악취가 진동하는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건 죽음 같은 정적뿐이었다. 현관 신발장이 횡했다. 정다은의 구두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정다은의 옷가지는 물론이고 그가 장롱 깊숙한 곳 철제 캔디 상자 안에 숨겨두었던 비상금 500만 원까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수술비로 쓰려던 그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식탁 위에는 편지 한 장 없었다. 대신 구겨진 병원비 독촉장 위에 빨간 립스틱 자국이 찍힌 휴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징징.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이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인사팀장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태성 과장님, 최근 한 달간 무단 결근 및 고객 미팅 펑크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로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내일 나오셔서 인수인계 절차 밟으시기 바랍니다. 뚜. 전화가 끊겼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아니었다. 안방 문 너머에서 어머니의 그 익숙하고도 끔찍한 비명이 다시 시작되었다. 태성아. 쌌어. 또 쌌어. 차가워. 이태성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그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숨을 참았지만 썩은 내는 독가스처럼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오물범벅이 된 채 갓난아기처럼 무력한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옆에 놓인 기저귀를 집어들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환자복 바지를 내렸다. 손끝에 미지근하고 끈적한 배설물이 닿는 순간 거대한 절망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문득 한미애의 거친 손이 떠올랐다. 한겨울 찬물에 터져 피가 나던 그 손. 항상 몸에서 늙은이 냄새가 난다며 구박했던 그 아내. 이제 그 냄새는 이태성의 몸에 배어 뼛속까지 스며들어 남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이태성은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는 똥 묻은 기저귀를 움켜쥔 채 곰팡이 슬고 미래가 없는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덫에 걸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수많은 불빛 중 그를 위해 켜진 등불은 단 하나도 없었다. 끝.